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신입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교화행정지에서 학생 업무와 수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청규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급한 학사 행정 중 하나인 수업 이수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동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여러분들은 이미 수강 신청을 한번 하셨을 텐데요. 혹시 제가 보내드린 메일을 읽어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이해를 잘못하고 있어서 수강 신청이 잘못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강 신청을 정정하시는 기간이 3월 2일부터 있으니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고 수강 신청을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수강 신청 정정 기간은 3월 2일부터 3월 8일까지입니다. 수강 신청 때 사용한 수강.snu.ac.kr에서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수강 신청 기간과 모든 것이 동일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혹시 잘못 신청한 과목이 있거나 추가적으로 신청해야 되는 과목 아니면 들으면 안 되는 과목이 있다면 이때 전부 정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월 8일이 지난 이후에는 신청 취소만 가능합니다. 신청 취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마이스누 메뉴로 들어가셔서 취소를 하시면 교수님 승인하에 수강 취소가 완료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재학하는 도중 들어야 되는 학점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정 따라서 학점수가 다른데요. 석사의 경우 24학점을 이수하시면 되고 박사는 36학점, 석박 통합은 60학점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업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필수라는 교과목이 있는데요. 이거는 대학원 차원에서 주관하는 수업이고 분자의학 및 바이오제약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에서 반드시 들어야 되는 수업입니다. 현재는 2학점 융합 세미나 수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 필수는 학부생 시절의 전공 필수랑 동일한 개념입니다. 졸업하기 위해서 전공 필수 과목은 무조건 이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통 필수와 전공 필수를 이수하고 남은 학점은 다른 수업을 통해서 이수하시면 되는데요. 전공 선택 수업, 이것도 학부생 시절의 수업과 동일한 개념이 있고요.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해서 듣는 전공 수업입니다. 그리고 학부생 시절에는 없었던 대학원 논문 연구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이 수업 방법은 각 지도 교수님들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지도 교수님께 여쭤보시고 들으면 되고요. 각 지도 교수로부터 논문 작성을 위한 지도를 받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패스 페일 과목이기 때문에 부담은 덜하지만은 이수 한도가 있습니다. 논문 연구는 석사 6학점까지, 박사 12학점까지, 석박 통합은 18학점까지 이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 단과대학, 예를 들어서 공과대학이나 자연과학대학, 의과대학에서 주관하는 수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대학원의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수 한도가 있고요. 아래 식을 보시면은 본인의 이수 조건 학점, 예를 들어 석사면은 본인 24학점을 들어야 되니까 24를 넣으시고 본인의 논문 연구 학점은 본인이 졸업할 때까지 이수하고자 하는 논문 연구 학점 예상치가 되겠죠. 석사니까 최대한 듣는다고 해서 6학점이라고 치면은 24-6이 되니까 18이 되고요. 거기다 2분의 1을 곱하면 9학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공대나 자연과학대, 의대에서 들을 수 있는 학점의 최대치는 9학점까지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거 이상으로 들으면 들을 수는 있는데 이 수학점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냥 공짜로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학부 수업, 학부의 전공 수업도 이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학부 수업은 6학점까지만 들을 수가 있고 위에서 계산한 타학과 전공학점 이수 한도를 소모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생긴 수업인데 공통영양이라는 교과목이 있습니다. 비교하자면 이거는 학부생 시절 교양 과목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교수님들이 기초교육원에서 수업을 여셔서 모든 서울대학교의 대학원생들이 들을 수 있도록 좀 기초적인 역량을 교육하는 수업이라서 연구윤리를 배울 수도 있고 영어 논문 쓰기를 배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교양 수업처럼 조금 전공만큼 깊지는 않지만은 여러 내용들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마이닝 같은 그런 수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용대원에서 6학점까지 이수가 가능하며 그 이상도 들을 수는 있지만은 학점으로 인정은 안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타학과 전공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과가 있고 그 본인 전공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과가 있는데요. 이거는 학과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뒤에 설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타학과에서 수업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타학과에서 수업 들을 때는 기본적으로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선은 종류가 3개 있는데요. 첫 번째 타학과 대학원 과정 개설 강의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예를 들면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이나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같은 데서 수업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타학부 수강 승인서라는 서식이 있고요. 이걸 다운받아서 작성하시고 지도교수님과 학과장님의 승인을 받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수강 변경 기간 내인 9월 7일까지 내셔야 되고요. 수강 변경 기간 이후에 내시는 경우에는 만약에 교수님이 승인을 거절하시는 경우에는 본인이 다른 수업으로 변경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승인을 받으시고 제출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학점 인정 칸을 보시면은 복잡한 수식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다른 대학원, 그러니까 공대나 자가대 같은 데 가서 수업을 듣고 싶을 때 이거에 대해서 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선배랑 다르게 21학번부터는 계산식이 바뀌니까 이거를 선배님께 여쭤보시지 마시고 이 동영상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보시면 되고요. 예시 보여드릴게요. 아래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응용바이오공학과 석사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저는 아래 보시면 석사 수료학점 24학점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24학점이라고 써져 있고요. 그리고 저는 졸업할 때까지 6학점을 논문 연구로 채우고 싶어요. 그러면은 24학점에서 6학점을 뺍니다. 그럼 18학점이 나오죠? 거기다 2분의 1을 곱하면 9학점이 나옵니다. 이 9학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가 다른 단과대학에 가서 들어올 수 있는 학점 수의 최대 한도가 9학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9학점이 계산되는 경우에 본인의 학점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 우선은 9학점은 응용바이오공학과에서 들어야 되겠죠? 전필이든 전성이든. 이거 9학점, 남은 9학점은 응용바이오공학과에서 들어도 되고, 공대에서 들어도 되고, 자연과학대에서도 들어도 되고, 의대에서도 들어도 되고, 교수님이 승인하는 한 다른 단과대에서 들어와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6학점은 논문 연구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9 더하기 9 더하기 6이 돼서 24학점을 채워서 수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학부생 수업을 들을 수는 있어요. 다른 단과대에서 들을 때. 들을 수는 있는데 그거의 한도는 6학점까지인데 6학점이 아까 그 9학점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18에서 24에서 6을 빼서 18에서 2분의 1 곱해서 9학점까지 해서 내가 다른 단과대에서 9학점을 들을 수가 있다 라는 걸 했는데 거기서 제가 공대에서 뭐 물리학 개론을 들어와서 학부생 수업 하나 들었고 뭐 화학 개론에서 3학점 해가지고 학부생 수업을 들었어요. 그럼 6학점을 쓰고 이제 나머지 다른 대학원 수업을 듣고 싶을 때는 3학점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유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거 넘기면은 저희가 수료학점으로 인정을 안 해드립니다. 그리고 교환학생 같은 경우에는 마이스누에서 주로 공지가 올라오고 교환학생 신청하셔서 승인 받으시면 그쪽 대학 가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것도 그 9학점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의문점이 하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는 논문 연구를 한 번 들을 텐데 그러면은 계산식에 소수점이 나올 텐데 이런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응용바이오공학과 석사 학생입니다. 그래서 24학점 중에서 3학점을 논문 연구로 들을 거예요. 그래서 24에서 3을 빼서 21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누기 2를 하면 10.5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10.5면은 학점은 소수점 단위가 없는데 어떡하느냐? 그런 경우에는 본인 전공에서 듣는 학점은 올리고 다른 대학에서 듣는 학점은 버립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10.5에서 올리면 11학점 나오니까 이 11학점은 나는 응용바이오공학과에서 11학점을 들으면 되겠구나. 그리고 10학점은 다른 단과대에서 들을 수 있는 한도구나. 그리고 나머지 3학점은 논문 연구로 채우면 나는 24학점을 다 들어서 수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식이 굉장히 복잡하고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다가 계산기 엑셀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거기다가 본인의 과정과 본인이 듣고 싶은 논문 연구 학점수를 입력하시면은 본인이 다른 대학원에서 들을 수 있는 학점의 한도와 본인이 전공에서 들어야 되는 학점 그렇게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요. 헷갈리시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타학과 수업에 대해서 타학과 수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셨을 거고 그 이수한도 학점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공통 역량 교과목이 학과마다 규정이 달라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세계학과 공통적으로 6학점까지 공통 역량 교과목을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좀 다른 연구 방향과 다르지만은 좀 흥미가 있는 수업이라던가 아니면 영어 논문을 쓰는 방법이나 아니면 연구윤리에 대한 수업을 들으면은 6학점까지는 이수학점으로 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유의해야 되는 거는 이거를 타학과 수업으로 간주하는 학과가 있고 학과 내 전공 수업과 동일한 위치로 간주하는 학과가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응용바이오공학과는 타학과 전공 수업으로 이를 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공통역량 6학점을 듣고 왔다 그러면은 본인이 논문 연구 듣고 해서 2분의 1 해서 9학점까지 타학과 전공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한도를 확보했다고 쳤는데 6학점 공통역량 교과목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타학과 수업은 3학점밖에 못 듣습니다. 더 들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인정을 안 해줍니다. 반대로 지능정보융합학과와 분자의학 및 바이오제약학과는 학과 내 전공 수업으로 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6학점 공통역량을 꽉 채워서 들었더라도 타학과 인정학점의 한도를 까먹지 않아요. 그냥 본인 전공 수업과 똑같은 위치다. 우리 지능정보융합학과, 분자의학학과에서 들은 전선 수업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능정보융합학과와 분자의학학과에 왜 이런 메리트가 있느냐? 라고 하면은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이 두 학과는 공통역량 교과목 중에서 연구윤리 3학점짜리, 1학점짜리를 둘 중 하나는 필수로 하나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타학과로 하게 되면은 타학과 인정학점 한도를 강제적으로 까먹는 거기 때문에 메리트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용바이오공학과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학과별로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에는 학과별로 써져 있으니 응용바이오공학과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응용바이오공학과는 우선 공통필수 과목인 융합세미나 2학점을 먼저 이수하여야 됩니다. 이 수업은 입학 후에 1년 내 수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들으셔도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닌데 혹시 못 들으시면 학교를 반년 더 다닐 수도 있으니 그거는 본인이 유의하셔서 미리 챙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응용바이오공학과에서 주관하는 전공 필수 과목으로 응용바이오공학개론과 응용바이오공학 세미나 1, 2가 있습니다. 석사는 응용바이오공학 세미나 1, 2 중 하나만 들으시면 되고요. 박사나 석박 통합은 2번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응용바이오공학 세미나는 2군 교과목인데 2군 교과목은 부제가 달려있는 교과목입니다. 나중에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 부제가 달린 교과목은 똑같은 응용바이오공학 세미나 1이라고 해도 부제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수업으로 인정되는 교과목입니다. 이거는 수강 신청 사이트에서 부제명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따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공 선택으로 나머지 학점을 채우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응용바이오공학과에서 열린 전성교 과목을 들어서 마저 채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 연구에 따라서 타전공 과목을 듣거나 학과 과목을 듣고도 되고 아니면 학부 수업을 들어도 됩니다. 다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이수 한도 계산하셔서 그 한도 내에서 들으시길 바라고 그 한도를 초과하면은 들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수학점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응용바이오 공학과는 연구윤리 수업은 별도로 이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대학원 논문 연구 수업도 이수하셔서 24학점, 36학점, 60학점 채우시면 됩니다. 이어서 지능정보융합학과인데요. 지능정보융합학과도 똑같이 공통필수 융합 세미나를 이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필 교과목은 1개가 있고요. 지능정보 세미나를 이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공 개설 다른 선택 교과목을 통해서 나머지 학점을 채우시면 되고요.
타전공학과 교과목을 들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수 한도에는 항상 유의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윤리 교과목은 제가 홈페이지에 공지를 드렸는데 지능정보융합학과와 분자의학 및 바이오제약학과에만 지금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두 학과는 연구윤리 수업을 수료하시기 전에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구윤리 수업에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제가 홈페이지 공지에 올려놨어요. convergence.snu.ac.kr 거기에 게시판에 보면 공지사항이 있고요. 공지사항 가시면은 각 학과에서 인정하는 연구윤리 교과목이 있습니다. 현재는 두 가지 있고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졸업할 때까지 무조건 이수해야 되고 이수 안 하면은 학교 반년 더 다녀서라도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미리미리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논문 연구도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분자의학 및 바이오제약학과입니다. 분자의학 및 바이오제약학과는 융합 세미나 안 들으셔도 됩니다. 대신 학과에서 진행하는 전공 필수 과목 2개, 질병의 병태생리학과 약물 개발의 원리와 실무를 이수하시면 되고 나머지 학점은 전성 교과목, 타학과 교과목 등으로 채우시면 되고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연구윤리 꼭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학원 논문 연구가 다른 두 학과는 안 들으셔도 돼요. 근데 분자의학은 졸업하기 전에 한 번은 들으셔야 됩니다. 뭐 부담이 있는 수업은 아니니까 그냥 한 학기는 무조건 듣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교과목 중복이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융대원 석사과정을 여기서 하시고 박사로 다시 진학하신 분들은 석사 때 들었던 수업을 박사에서 다시 들으면 수료학점에서 제외됩니다. 들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다만 이군 부재가 있는 교과목, 아까도 이군 교과목 말씀을 드렸는데 이군 부재가 있는 교과목이고 부재가 그때 들었던 거랑 다르면은 다른 학점으로 인정합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예시드릴게요. 이군 교과목은 부재가 달린 교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시고요. 제가 수강 신청 사이트에서 스크린샷을 떠왔습니다. 응용바이오공학 세미나 2라는 수업인데요. 2021년에는 바이오공학 연구의 최근 동향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고 2022년에는 응용바이오공학의 융합연구 트렌드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데 이렇게 부제가 다른 과목이라면 이렇게 교과목 코드가 동일하더라도 각기 다른 수업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걸 두 개 다 들었다고 가정하면 6학점을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입생 여러분들이 가장 빠르게 맞춰야 할 수강 신청 및 이수학점에 대한 설명을 완료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수료하실 때까지 뭔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넘기면은 여러분들 학교를 반년 더 다니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내가 타학과 수업을 너무 많이 들었다. 아니면은 내가 수업을 더 들어야 되는데 전공 수업이 안 열렸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하면은 먼저 지도 교수님이랑 상의해 보시고 그리고 교수님 선에서도 안 된다 하면은 행정실에서도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할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오늘까지 안내는 이렇게 드리고요. 이어서 학점, 휴학이나 복학, 아니면은 논문 심사, 논문 제출 자격 시험, 캠퍼스 안내, 그리고 원장님들의 여러분들에 대한 환영 인사, 동영상 계속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요. 전부 다 하나씩 하나씩 챙겨봐 주시면 학교 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